저는 이순희입니다. 올해 67이죠.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금속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었죠.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외아들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죠. 저희 부부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38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민지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전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준호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죠. 고민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노후 자금 4억 중에서 2억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지. 내가 잘 사는 게 우리 행복이야.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지가 임신했어. 세상에, 제가 할머니가 되다니.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손을 맞잡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죠. 처음 안아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일을 계속하고 싶대요. 그런데 애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도 길고 친정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니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볼게.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닷새 아들네 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면 집을 나섰어요. 버스로 40분 거리였죠. 도착하면 민지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 좀 부탁드려요. 간단한 인사만 하고 민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손주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설거지도 했죠. 전날 저녁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거든요. 빨래도 돌리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녁 반찬을 만들었어요.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오후 5시쯤 민지가 돌아오면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허리가 특히 안 좋아졌어요. 무거운 아기를 안고 재우다 보니 디스크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죠. 하지만 손주 얼굴을 보면 그런 고통쯤은 참을 만했어요.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 때, 까르르 웃을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어요. 당신 몸 상하겠소. 좀 쉬어야지. 괜찮아요. 우리 손주인데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민지였습니다. 가끔 간식도 사다 주고 택시비도 챙겨줬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님, 김치 떨어졌는데 담가주실 수 있죠? 부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 상을 차리느라 새벽부터 부엌에 섰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일하느라 피곤하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요즘 좀 그래. 그냥 넘어가. 손주도 있으니 참아야지.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참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아들네 집을 오갔어요. 손주는 날마다 자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게 할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아들 내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헌신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손주가 돌이 지나면서 제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니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이것저것 입에 넣으려 하고 계단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루는 잠깐 방심한 사이 아이가 넘어져서 이마를 부딪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민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퇴근 후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애 좀 잘 봐주세요. 일하다가 연락받으면 정신없어요. 제 잘못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미안해.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9시까지 와주실 수 있어요?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 오세요. 마트 갈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님, 오늘은 저녁까지 있다가 가주세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 며느리 가정부도 아니고 좀 쉬어야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애가 어린이집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민지에게 말해뒀죠. 민지야,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네, 알겠어요. 민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오늘 꼭 회사 가야 하는데요. 어떡해요? 민지야, 내가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병원 예약 잡아놨어. 그래도 어머님이 안 오시면 저는 회사를 못 가는데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연차 쓰던가. 어머님도 참. 제가 왜 연차를 써야 돼요?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건강보다 민지의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죠. 민지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삶고 탕국도 끓였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갔죠.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텔레비전을 켜고 누워 있었죠. 민지야, 설거지 같이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평소에도 일하느라 힘든데요. 민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도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민지가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손주 때문에라도. 남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민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네 집에 가 있었죠.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오자 민지가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 시어머니 짱이야. 맨날 애 봐주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너 진짜 복 받았다. 요즘 애 봐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맞아. 우리 엄마는 멀리 살아서 도움도 못 받는데. 민지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자랑거리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손주를 재우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민지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날이었죠. 준호야, 요즘 민지가 엄마한테 좀 그런 것 같아.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준호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민지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민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준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지의 태도는 갈수록 당당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좀 일찍 와주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어머님, 밑반찬 좀 만들어 오세요.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 민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그럼 제가 일을 어떻게 해요? 진짜 곤란하네요. 저는 매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밤마다 남편과 둘이 앉아 한숨을 쉬었죠. 이러다 당신 몸 망가지겠소. 그래도 손주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는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닷새를 아들네 집에서 보냈어요.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죠. 허리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통증이 왔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민지 눈치가 보여서 참았어요. 진통제로 버텼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온대요. 그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민지의 말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토요일 아침 저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 민지 언니 부부, 그리고 민지 남동생까지 모두 6명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돈. 안사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 사돈께서 반찬까지 만들어 오셨네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저는 주방에 반찬을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그 목소리에 하루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지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지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을 꺼내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손주 옆에 앉아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혼자 먹으면 온 사방에 흘리니까요. 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맨날 애 봐주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손주 보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힘들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지 엄마 덕분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진짜 복 받았어요. 민지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봐주는 시어머니 없는데 복 받았네. 민지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 입에 밥을 떠넣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났어요. 그릇들이 식탁 위에 쌓였습니다. 모두들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어서려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으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셨으면 설거지를 하라니.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할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그릇을 씻는 내내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설거지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말했죠. 아이고, 바닥이 지저분하네. 그러자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도 좀 해주세요. 청소나 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귓속이 웅웅거렸죠. 민지는 저를 손님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정 식구들 앞에서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사돈 참 부지런하시네. 민지 언니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언니 진짜 편하겠다. 시어머니 계시면 가사 도우미 돈도 아끼고.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준호는 옆방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제가 청소를 마치자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화장실도 좀 닦아주세요. 사람들 많이 와서 더러워졌거든요.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닫고 바닥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죠. 67평생을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평생 땀 흘려 일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죠. 2억이라는 큰 돈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손주를 키우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갈게.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민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편하겠어. 시어머니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런 시어머니 만났으면 좋겠다. 민지와 친정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저앉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저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2억을 주고 2년 동안 손주를 키워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하인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장 그만둬요. 더 이상 못 보겠소. 하지만 손주고 뭐고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 수는 없소.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마음은 더 무겁고요. 남편이 아침을 차려줬어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봤죠. 여보, 결심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가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없소. 저도 알아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이 선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오전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죠. 어머님, 언제 오세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애는 누가 봐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줬죠. 잘하고 있는 거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오후가 되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왜 민지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 이제 못 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내 아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기나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지가 뭘 잘못했어요? 내 아내는 엄마한테 청소나 하라고 했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엄마, 그게 너도 봤잖아. 옆방에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아들은 끝까지 아내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라고? 엄마가 2년 동안 뭘 했는데 이해를 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 전세금 2억 누가 줬니? 2년 동안 손주 누가 키웠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엄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래서 엄마를 하인처럼 대해도 되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야, 엄마는 이제 못 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과도 연락해야 하니까요. 저녁 때 민지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님, 애는 누가 봐요? 무책임하시네요. 무책임하다니.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탔던 날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손주를 안았던 순간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던 시간들. 그게 다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다. 앞으로 내 삶을 살겠다. 손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내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죠. 밤이 되었어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지가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겠대요. 엄마, 제발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그래도 엄마, 손주 생각 좀 해주세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손주였습니다. 제 삶의 기쁨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면 안 됐어요. 손주는 너희가 키워. 부모잖아. 엄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나도 너 키울 때 쉽지 않았어. 근데 해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죠. 잘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어머님,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준호가 야근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엄마, 진짜 힘들어요. 민지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도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그게 부모의 일이야.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준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니?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엄마는 정말 상처받았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심이면 민지가 직접 오지. 왜 너만 왔니? 민지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면 회사를 조퇴하고라도 왔겠죠.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가라고 했어. 준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죠.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그래요. 맨날 아들네만 신경 쓰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잖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오랜만에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죠. 그래도 참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요. 그래. 그럼 계약하면 되지. 문제가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올려달래? 2억에서 3억으로요. 1억이나 올린다는 얘기였어요. 준호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든지 해. 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더 이상 못 받아요. 저는 준호가 왜 전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전화한 거니? 엄마, 정말 급해요. 1억만 빌려주세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희 노후 자금의 4분의 1이었죠. 준호야, 엄마는 이미 너희한테 2억을 줬어. 알아요. 근데 이번엔 빌리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너희 형편에 1억을 갚을 수 있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어떡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가면 되잖아. 더 싼 데로.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도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돈은 못 빌려줘.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민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진심으로요? 그래.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생각해 보마.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민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요. 당신이 맞소. 돈은 그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였어요. 민지야, 전화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직접 와서 사과해.
그게 예의잖니. 어머님, 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회사 일은 시간이 있고 시어머니한테 사과할 시간은 없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됐어. 진심이 없으면 오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국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로? 경기도 외곽이요. 거기는 전세금이 2억 5천이에요.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거였죠. 출퇴근은 어떡하고? 민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늘어나요. 저도 좀 멀어지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니. 네, 어쩔 수 없죠. 준호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죠. 하지만 이건 아들 부부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민지가 제대로 사과했으면 됐을 일이에요. 알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한번 약한 모습 보이면 또 당하는 거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네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였죠. 손주 방도 좁아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의 결과였어요. 민지가 제대로 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저 민지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돈, 우리 민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애 돌보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도 사돈이 좀 도와주시면.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 그날 일 기억하시죠? 네. 무슨 일 말씀이세요? 민지가 저한테 청소나 하라고 했던 거요. 거기 사돈도 계셨잖아요. 민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민지가 좀 실수했죠. 실수라고요? 사돈은 거기서 웃고 있었잖아요. 그게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일만 할 순 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돈, 그래도 손주 생각은 좀 하셔야.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제가 키울 의무는 없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한 건 민지예요.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사돈,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맨날 아들네만 신경 쓰느라 미뤄왔던 여행이었죠. 여보, 한 달 정도 다녀올까요? 좋소. 우리 인생 좀 즐깁시다.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네는 이제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어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보기로 했죠. 남편과 둘이 짐을 싸면서 설렜습니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긴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여보, 정말 가도 될까요? 왜요?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출국 전날이었어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한 달 동안 여행 간다. 네? 여행이요? 응, 아빠랑 유럽 갈 거야. 엄마, 그런데 연락은 되죠? 응급 상황 아니면 전화하지 마.
엄마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남편과 손을 잡았죠.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여행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파스타도 먹었어요. 스위스의 설산을 보며 감탄했죠.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소? 그러게요. 우리 왜 이제야 이런 걸 했을까요? 매일 밤 호텔에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었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행복해 보였죠. 사진 몇 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순이야, 정말 멋지다. 나도 남편이랑 여행 가고 싶다.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집이었죠. 집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그거 다행이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왜? 민지랑 자꾸 싸워요. 애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해결해야지.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기로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죠. 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손주도 함께 있었어요. 민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머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민지야, 일어나.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지야,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손주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들어와.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지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지야, 진정하고 얘기해.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지가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신 2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늘어나니까 애랑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랬구나.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하고 준호랑도 매일 싸우고. 민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민지야, 2년 동안 어머님이 모든 걸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래, 내가 그랬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하인처럼 대한 것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 모욕을 준 것도.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민지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네,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지의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안사돈도 아시니? 네, 엄마한테 혼났어요. 어머님께 너무했다고. 그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으면 진작 나갔을 거래요. 민지의 친정 어머니도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준호야, 너도 알아야 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를 지키는 건 다른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던 손주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지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 네, 어머님. 나는 이제 가끔 손주 보러 가는 할머니로만 살 거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가서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건 못해. 당연하죠, 어머님. 주 1회, 그것도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갈 거야. 네, 어머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일어나. 앞으로 잘하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와 아들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저는 선을 그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어요. 제가 거들려고 하자 손사래를 쳤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이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주 1회만 손주를 보러 갔어요. 그것도 제가 가고 싶을 때만요. 민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맞이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의 명령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지야, 손주 어디 있니? 방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민지가 직접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손주와 한참을 놀았어요.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죠.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 고마워.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지야, 내가 다 만들었니? 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예전에는 제가 해준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민지가 직접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지가 말렸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손주만 봐주세요.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일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였죠. 오후 4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배웅해줬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래, 올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편했죠. 이제는 할머니로서 손주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가정부가 아니라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좋았어요. 민지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군. 남편도 안심하는 표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등산 갈까요? 좋소. 날씨도 좋은데 가야죠. 우리는 요즘 등산을 자주 다녔어요. 건강도 챙기고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1년 동안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네, 애랑 제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없이 애를 키우려면 제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잘했어. 육아휴직을 하면서 민지는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님이 이 모든 걸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민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육아를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와 공원에 가곤 했죠. 엄마, 요즘 애랑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예전엔 민지한테 다 맡기고 저는 일만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준호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저는 간단히 음식만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3일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죠. 민지야, 내가 다 만들었니? 네, 어머님.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해봤어요. 음식 솜씨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더군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민지가 설거지를 도맡아 했어요. 준호도 함께 거들었죠. 저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 그래, 뭐하고 놀까?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었어요.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할머니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민지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어머님, 택시 타고 가세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니에요. 편하게 가세요. 민지가 택시비까지 챙겨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민지도, 준호도, 그리고 저도요. 남편과 저는 요즘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전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봤어요. 가끔 여행도 다녔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소?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주가 4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민지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끼리 잘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힘들면 얘기해. 네, 감사해요. 민지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순희 씨, 요즘 손주 안 봐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봐요. 에이, 그럼 안 되죠. 며느리 힘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아니, 손주는 할머니가 봐줘야죠. 아니에요.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으니까요. 민지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변에서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이 손주 안 봐주신다고, 며느리한테 차갑다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서 신경 쓰이세요? 아니, 전혀. 내 인생인데 뭐. 민지도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철없었던 거죠. 고마워, 민지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민지와 준호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고마워.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 네, 감사해요. 차를 마시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응? 시어머니한테 맨날 애 맡기고 있대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렇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본인 인생이 있다고. 민지가 웃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요. 잘했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게 가르침을 주셔서 뭘 가르쳐 줬다고. 인생을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69입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서로 선을 지키며 존중할 때 가족도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편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제가 찾은 저만의 행복입니다.